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젊은 층에서 암이 증가하는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새로운 하원 의장, 당선 트럼프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참고해서 젊은 세대에서 암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이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늘어나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이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왜 늘어날까?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 사람들 사이에서 위장 관암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장암이 50세 미만 남성의 주요 암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섰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에 이어 2위를 차지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암 발병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보스턴 다나 파버 암 연구소의 지아나 키스 박사는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도입된 모든 것이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난 몇십 년간 우리의 생활 방식이 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둘째, 주요 원인으로 의심받는 요소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비만과 식습관. 비만과 당이 많은 음료 섭취, 가공육과 주류 위주의 식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과 주류가 많은 식단과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초가공 식품과 미세 플라스틱. 초가공 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대장암 발병 전 단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와 의류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쌓이면서 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장내 박테리아와 암의 연관성. 연구자들은 장내 박테리아와 암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식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중 유황 함량이 높은 식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술과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장내 박테리아가 유황을 황화수소로 변환시키는데, 이 황화수소가 대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넷째, 빛 공해와 생체 리듬의 영향.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는 빛 공해와 생체 리듬의 관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면역 체계와 장내 박테리아 균형이 무너져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미래 연구 방향과 예방 가능성. 현재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암 예방 가능성을 실험 중인데요. 체중 감량 약물 사용, 테스트 체중 감량 약물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실험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장내 미생물 변화 연구 일부 참가자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학물질과 환경오염 연구 PFOS라는 화학물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물질은 방수제품과 같은 곳에 사용되며 환경에 남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쥐실험을 통해 이 물질이 장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결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아직 모든 답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환자들은 매우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이유와 연구자들이 어떤 원인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평소에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참고하여 미국 하원의 새로운 의장 선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주인공은 마이크 존슨 의원인데요. 미국 공화당이 치열한 내부 갈등 끝에 드디어 새로운 하원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가 미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다. 지난 몇 주간 하원 의장 선출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혼란이 극심했죠. 이번에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마이크 존슨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인 218표를 확보하며 하원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존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당선 역시 트럼프의 강력한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마이크는 훌륭한 하원 의장이 될 것이며 미국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둘째, 극적인 선거 과정. 이번 하원 의장 선거는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219대 215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 의원은 단 한 명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었는데요. 켄터키주 토마스 매시 의원과 몇몇 의원들이 처음에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출이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이탈 의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존슨 의원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압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 존슨 의장이 직면한 과제. 존슨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서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세금 감면과 국경, 안보와 같은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여전히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원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가 존슨 의원에게 몇 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과의 협력을 최소화할 것과 법안 표결 전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할 것, 그리고 하원의 업무 시간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존슨 의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트럼프와 공화당의 협력 강화. 이번 하원 의장 선출은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슨 의원은 당선 직후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전략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공화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트럼프에게 의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의제는 국경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인데, 공화당은 이를 위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파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공화당 내부 갈등의 여파. 하지만 존슨 의원의 당선이 공화당 내부의 모든 갈등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공화당은 내부 분열로 인해 3명의 지도부 후보를 잇따라 거부하며 큰 혼란을 겪었죠. 이번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존슨 의원이 민주당과 협력할 경우 다시 반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텍사스주 출신의 tim 로이 의원은 존슨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정부 운영을 이어간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처럼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섯째, 결론. 존슨 의장의 미래는? 존슨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가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지에 따라 미국 의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